자, 역대급 폭염을 앞두고 이어진 전기요금 인상에 이 경제 현장이 에너지 다이어트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에너지 절약이 이제 가장 시급한 곳은 어디입니까? 일단 기업들 가운데에서도 대고객 서비스가 주 업무인 유통업체입니다. 예. 백화점 그리고 대형마트, 편의점 하면 늘 시원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화점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줄일 만한 곳이 많지가 않아요. 이 대고객 서비스 때문에 조명은 늘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조명을 초절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시급하고요. 네. 또 이 대형마트 편의점은 공통적인 과제예요. 여기 식품 매장이 있습니다. 여기 오픈돼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쉽도록 이 오픈돼 있는 식품 매장의 냉장고에 문을 달거나 편의점의 경우에는 밀폐형으로 바꾸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예. 실제로 한 대형마트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식품 매장에 이제 이 문을 하나 달았을 뿐인데 그 사용 결과 전력 소비량이 평균 50% 넘게 오, 많이 여름철에는 주네요. 이제 63%까지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편의점의 경우에도 이제 완전 밀폐형 냉장고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사실 해보니까 장점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먼지나 벌레 유입이 현저히 줄었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야, 저렇게 닫아 놓으면 소비자가 과연 구매할까? 판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걱정했었는데 네. 오히려 전면이 투명한 유리다 보니까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는데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네, 예. 편의점, 유통업체들도 에너지 절약에 나섰는데 대기업들도 에어컨 사용 매뉴얼을 만들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가 아마 이제 슈퍼 엘니뇨예요. 바닷물 해수면 네. 온도가 2도 이상 올라서 1950년 이후 4번밖에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만큼 바닷물 온도가 뜨거워졌다는 건 지구가 덮여지고 있다. 폭염이 역대급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LG전자, SK와 같은 대기업도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사실은 이 대기업들이 할 만한 것은 조명 사용량 줄이는 거, 그리고 이제 냉방기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거냐, 이게 초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외부 기온 변화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시간대별로 운영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명도 사실은 사무실에 늘 켜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이라든가 비업무 구역에서는 조명을 좀 줄이는 방법. 또 하나가 이제 이 사실은 컴퓨터가 다 있잖아요. 예. 사무실에는. 그러니까 컴퓨터를 절전 모드로 하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끄는 건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라고 하는데 에너지 공단에 따르면 이렇게 오래된 조명을 고치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루 평균 한 12kW의 소비 전력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뭐 기업도 그렇고 뭐 대기업도 그렇고 유통기업도 그렇고 이렇게 에너지 절약에 나서는 게 단순히 에너지 전기료가 비싸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름철을 대비한 블랙아웃을 대비한 겁니까? 둘 다 할 거예요. 에너지 요금이 이제 역대급으로 많이 오른 예. 것도 있고요. 2021년과 비교하게 되면 거의 킬로와트당 한 40원 넘게 올랐기 때문에 가정용의 경우에는 4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이 많이 오른 것도 있고 특히나 지금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에너지 캠페인도 하지만 이제 시설 투자를 하고 있어요. 태양광과 같은 시설을 투자해서 자발적으로 발전 에너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공장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기 전력, 소비 전력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인공지능, AI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적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시스템 이제 설비 투자를 통해서 소비 전력을 그리고 이제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는 궁극적인 문제 해결책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 앞으로를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인공지능 AI도 빅데이터도 도입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대모비스예요. 지난 2021년까지 한 70억 원 이상을 들여서 네. 국내 사업장뿐만 아니라 국외 사업장까지도 이제 전부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구축하는 데 비용이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아서 계속해서 아마 이런 이제 대기업들의 에너지 이 설비 구축을 통한 절감 효과를 꾀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 제가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어떤 데 활용합니까? 공장을 가동할 때도 있겠지만 가동하지 않는 이 시간에는 이 소비 전력을 얼마나 최소화할 것인가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마
이제 대기 전력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제 활용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특정 시점에 가면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기업도 문제지만 이제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실생활이잖아요. 실생활에서 이번 여름에 전기료 폭탄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지금 전기요금 인상한 지 얼마 안 네. 됐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 3분기 또 인상해야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가정에서도 한 3가지 정도만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플러그는 뽑아주시는 것.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사용하지 않는 이제 조명 같은 거는 좀 꺼주시고요. 네. 그거 아마 에어컨일 겁니다. 가장 많이 사용할 텐데 에어컨의 설정 온도를 1도만 올리고 실내 온도를 26도 정도로만 유지하도 이 3가지만 실천을 하더라도 지금 한 달이면 약 8,000원 가까이 이제 에너지 가격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 2분기 전기요금 킬로와트당 8원 올랐잖아요. 네. 4인 가족 기준 3,000원 정도 인상 요인인데 야, 이 3가지 했는데 8,000원이라고 3배 가까이 이득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5인 이상 대가족이라든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라든가 아니면 1년 미만의 아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요금제 신청을 받게 되면 전기세를 할인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늘부터입니다. 에너지 캐시백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전기 사용량을 1년 전보다 10%가량 줄였다. 이렇게 되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전 5월 이제 인상 전 수준으로 내면 되니까 아마 오늘부터 에너지 캐시백 온라인 포털 검색을 네. 통해서 검색하시게 되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